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보내기 전에 고민을 좀 했어요. 이혼해서 결혼 전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은데, 이혼 전보다 더 편해진다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요. 당연히 이혼하고 나면 남편이나 시가 식구들 안 보고 사니 마음은 편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당장 이혼하고 나서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일단 저는 이혼한 지는 벌써 5년 되었고요.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결혼은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저는 결혼 2년 못 채우고 이혼했고요. 결혼할 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인데 왜 그리 결혼을 빨리 했는지 후회됩니다. 저는 전문대에서 프로그래밍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3교대 공장에 바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사내 커플이라는 게 워낙 불편하기도 했고 직장 생활에 지쳐있기도 해서 결혼하고 일은 관뒀고요. 결혼하면 그냥 살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모아 남들처럼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잠깐 지낼 때 제 짐을 정리하는데 결혼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진을 버리려고 정리하는데 한참 동안 정리를 도와주던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픽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희진아, 너 그거 알아? 결혼 사진에 네 시모랑 같이 찍은 사진 말이야. 전부 표정이 썩어 있는 거. 어떤 건 너 째려보고 있는 사진도 있어. 진짜 웃긴다. 그래? 나는 자세히 안 봐서 그런 줄은 몰랐어. 어디 한번 보자. 어머, 정말이네? 어머니 나를 엄청 째려보셨구나. 야, 네 시모 결혼식장에서부터 대단했다. 우리 쪽 하객들이 얼마나 수군대는 줄 알아? 아휴, 암튼 너 지금이라도 이혼한 게 잘한 것 같아. 언니가 결혼사진 속 시모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결혼식 사진을 다시 봤는데요. 언니 말대로 사진 속 예전 시모는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째려보고 있거나 웃고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시모의 행동이 기억나기 시작했죠. 시모는 사실 전 남편이 저를 시댁에 소개해줬을 때부터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워낙 강력하게 말해서 크게 뭐라고도 못하시고 결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제가 미웠었나 봐요. 제 기억에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시모 친구분들이 저를 보겠다고 우르르 몰려왔었거든요. 어머, 나이가 어려 그런가 신부가 착한 얌전하고 이쁘다. 안 그래? 현수 엄마 성공했네. 이렇게 어리고 이쁜 며느리 얻었으면 성공한 거지. 나중에 손주 보면 인물이 아주 훤하겠어. 친구분들의 덕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는데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보는 눈들 참 없네. 뭐가 이쁜가? 저것이 인물이야? 차라리 저 집 언니가 인물은 반반하더구먼. 그 말에 시모 친구부들은 사색이 되어 당황하시고 옆에 있던 제 친구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얘는 너 며느리 본다는 애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우리 눈에는 이쁘기만 하다 뭐. 며느님도 좋겠어요. 현수 엄마가 아들 결혼한다고 집도 5억짜리 따로 사주고 전세도 얻어줬다며? 아직 어려서 신부는 맨몸으로 오라 그랬다는데 정말이야? 세상에 요즘 이런 시집 없어. 며느리 시집 잘 오는 거네. 그렇지? 하며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말 듣고 자기 친구들을 부랴부랴 데리고 나갔고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남편 역시 시댁에 생활비를 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5천과 친정에서 보태주신 2천 가지고 겨우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셋집 마련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지방이라서 전셋값이 좀 싸거든요. 시모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했고요. 환하게 웃어야 할 결혼식임에도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입장하기도 전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패백할 때는 시가 쪽 어른들 절값 없다고 다들 절도 안 받으려 하셨고요. 겨우 패백 끝나고 났더니 시모가 우리 친정엄마를 툭툭 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 음식 우리 집에는 먹을 사람 없으니 음식은 그쪽 집에서 다 알아서 하셨으면 안 해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예의 차리며 할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차갑게 말씀하시는 시모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언니도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 얼굴 보기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결혼식부터 이미 제가 시집간 집안 시모 자리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 이미 난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리고 뭐를 잘 몰라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결혼식 때려치워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친정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써 잘 사는 척 하려 했지만 부모 눈은 못 속이는 거더라고요. 부부가 둘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면 신혼 때 많이들 싸우기 마련인데 우리 부부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이기도 했고 제가 알뜰살뜰 남편 월급 관리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 오픈해야 하니 남편이 지출 사항을 파악했었는데요. 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 사실만 해도 열받는데 남편은 경제권을 제게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버는 사람이 난데 당신이 월급 관리를 왜 하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생활비 줄 테니 그걸로 받아서 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반찬값 정도 주면 되는 거잖아. 내 카드값이며 대출이며 복잡해서 너한테 주면 차질 생겨.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살림이나 해. 그럴 거면 뭐하러 나 일 관두라 그런 거야? 나는 우리가 적어도 제로에서는 시작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모르는 대출에다가 차 할부에 보험료에 그럼 시작부터 마이너스잖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다 정리하고 시작했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 하는 거고.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내 월급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남들은 200만 벌어다 줘도 잘 살더라. 근데 내가 벌어다 주는 게 300이 넘는데 뭐가 문제야? 무슨 300이 돈이야? 야간 수당 안 받으면 우리 저축도 못하게 생겼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게다가 차 할부에 보험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부담해?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은 시모에게 차를 사줬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전액 할부로요. 정작 우리 부부는 제가 타고 다니던 소형차 가져왔는데 말이죠. 자동차 할부만 해도 한 달에 30이 넘게 나가는데 심지어 부모님 보험료까지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살고 있는 집에도 담보대출이 2억이나 잡혀 있었고 그걸 남편과 시누이가 같이 부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맞벌이하면서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생활비 50 줄 테니까 그걸로 식비만 하고 나머진 공과금은 내가 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이상은 너도 알겠지만 지금 내 월급에서 무리야. 아니 숨만 쉬고 살아도 돈 100 금방 나가는 거 몰라? 무슨 고등학생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50으로 생활을 어찌하라는 거야? 한 달에 50으로 식비만 하라니.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나보고 직장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한 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찌 버텼어요. 이러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바보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결혼 전에는 나름 하고 싶은 거 한두 개씩은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뭘 하면 돈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서럽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시모는 철이 없는 건지 우리 부부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했는데요. 툭 하면 뭐가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백화점 구경하자며 저를 끌고 가서는 제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죽기 전에 유럽 여행 좀 가보고 싶구나. 다 늙으면 아파서 못 다니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보려고 하는데 카드로 할부하면 니들이 좀 보내줄 테냐? 아니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힘든 유럽을 간다고 하시는지 그것도 본인 돈으로 가신다면 누가 뭐라 하나요? 그걸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참다 어머니 능력 되시면 가는 거죠. 다녀오세요. 근데 저희 벌이로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해드려요. 저희 어머니 차 할부 내드리고 대출이자 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차는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 사준 거 아니냐. 내가 사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달라는 게 여행인데 핑계도 좋구나. 그냥 너는 해주기가 싫은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여유가 생기면 해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저도 일 안 하고 있고 남편 혼자 버는데 사실 많이 빠듯하거든요. 어쨌든 너도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생활비 받으면 다 쓸 게 아니라 아끼고 아껴서 모으기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다 쓰고 사는 거니? 거기다 대고 저 생활비 50만 원만 받는다 말하면 일 커질 것 같아 말하는 거 그만뒀습니다. 50만 원이 적다고 애먼 소리 하는 거냐고 분명 사람 잡을 게 뻔해서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소원이 죽기 전에 유럽 가는 거라고? 엄마, 그럼 아예 다 같이 제주도라도 먼저 갔다 와 볼까? 그래. 그럼 현숙이네랑 다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한번 누나한테 물어봐요. 가족여행으로 돈 모아서 같이 가면 되니까. 현숙이네는 물어봤자 돈도 없을 텐데. 그냥 우리가 같이 대주는 게 어떠니? 애들 때문에 그런데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사는 게 나도 너무 가슴 아파 그런다. 당신 숙소 한번 알아봐.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숙소 한번 찾아볼게. 하며 모자지간에 여행 얘기로 신이 나서 수다를 떱니다. 저도 알아보겠다면 넘기긴 했는데 결국은 신혼의 애들이 아파 계획만 하고 못 갔지만요. 대체 애를 키우는 건지 시모를 키우는 건지 자식들 힘들까봐 보통 부모들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시모는 늘 우리 부부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은 당연하게도 남편을 향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모를 나쁘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우리한테 보태준 것도 없으시면서 우리 사정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바라기만 하셔? 무슨 보상심리 그런 거야? 잘 키운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허무하고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지.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적당히 내내 하고 맞장구만 쳐드려. 지난달에 골프백 얘기하시길래 사드렸잖아. 나중에는 아주 백화점을 통째로 사달라 하시겠다. 그만해. 뭘 그렇게 비약하면서 말을 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거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 돈으로 사드리는 거 정 안 입고 오면 그냥 너도 돈 벌던가. 남편은 돈 버는 걸로 저를 서럽게 했습니다. 외벌이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직장을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친정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친정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정상 엄마 혼자 아빠를 돌봐야 할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낮에 다니는 직장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제가 아빠를 돌봐드리고 저녁에는 엄마와 교대하며 아빠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 병간만이 아니라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가정경제가 금방 휘청거린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엄마, 저녁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까 해. 큰돈 안 되어도 아빠 병원비 보탤 만큼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잘 다니는 직장 관둘 수도 없잖아. 힘들게 잡은 일자리인데 일단 내가 낮에는 아빠 보고 간병인이라도 좀 쓰려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언니도 형편 뻔한데 돈 보태라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도와줄게. 아휴, 네가 힘들어서 어쩌니.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김서방 뭐라 하진 않아? 저녁에 일까지 하려면 너 너무 힘들 텐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 당분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아빠 괜찮아지면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건강관리 잘해. 엄마마저 아프면 진짜 큰일 나. 엄마 건강이나 신경 써. 저는 친정을 도와주기 위해 저녁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물류센터에 마침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자리가 있어 바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야간에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치고는 꽤 수입이 괜찮았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긴 했는데 그나마 돈 200이라도 받으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 친정아빠가 아파서 제가 거기에 매달려 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좀 어떠신 거야? 병원에서 뭐래? 더 좋아지진 않는 건가? 더 안 좋아지게 관리를 잘해야지. 이미 몸이 망가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처음보단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셔. 당신이 처가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 집도 엉망이잖아. 처형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데 당신도 이제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은 매일 가진 않잖아. 간병인도 쓰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진 않아. 당신이 용돈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일하는 거야. 몸은 좀 힘든데 돈이 뭐라고 숨통을 트인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150은 버냐? 200 넘게 주더라.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조금 적응할 만해. 200이나 준다고? 거기 괜찮네. 근데 당신 버는 거 설마 다 처가해드리는 건 아니지? 남편이 제 수입을 물어보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처가에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는 순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버는 돈 처가에 다 갖다 줄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 말은 어쨌든 당신이 처가 도와주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은 내가 우리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 싫어했었고 피차 일반 아니야? 나는 그래. 기왕에 당신이 돈 벌게 됐잖아. 그럼 단돈 30이라도 우리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이쁨 받겠냐고.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어이가 없네. 내가 이 집 호구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네 식구들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집 대출금도 당신이 내고 차 할부도 당신이 내고 여행을 가신다지 않나. 걸핏하면 뭐 사나오라 문자질하질 않나. 근데 뭐? 내가 돈 버니까 이제 당신 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라고? 당신이 버는 돈으로 알아서 한다며.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마. 우리 아빠 쓰러지셨을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쓰라고 줘봤어? 치사해서 말 안 했는데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안 주긴 뭘 안 줘. 너 막말로 한 달에 생활비 꼬박꼬박 받는 거 그거 다 너희 집 갖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맨날 반찬도 씹어먹을 거 하나 없이 형편없고 그런 것만 봐도 내가 다 알아. 말이면 단 줄 알아? 누가 들으면 한 달에 몇백 주는 줄 알겠네. 꼴랑 돈 50만 원 주는 거 마트 두세 번 가면 없어지는 거 몰라? 그 코딱지만한 돈으로 우리 친정에 빼돌릴 게 있기나 하냐? 친정아빠 간병에 저녁에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걸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 집에 용돈 보태달라는 말이나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 그날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돈 10,000원 한 장 마음대로 써보지도 않았거니와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 와이프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저도 예민해진 상태라 남편의 말에 고운 말이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남편이 효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사실 가족 분위기가 별로예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예전에 이혼하셨대요. 시아버지가 남편 결혼할 때는 혼주석에 앉아주셨지만 딱히 자식들하고 왕래도 하지 않았어요. 시집간 시누이는 남편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뭐랄까 화합이 안 된달까요? 시부모님이 불화가 심했던 것에 시모는 제 남편에게 뭔가 보상을 받길 바라는 보상 심리가 있으셨고요. 반면 저희 친정은 내 식구 무척 화목해요. 그런 게 비교되면서 본인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더 효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기만 알다가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된 사람이네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늦었는지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시댁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선 다음날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어제 엄마랑 자는데 엄마가 평소에는 혼자 자는 게 쓸쓸하다고 TV를 켜놓고 주무신대. 좀 마음이 그렇더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지. 그래도 다른 거 골치 아픈 건 없으시잖아. 몸도 건강하시고. 당신이 가끔 가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돼? 딸처럼 말이야. 우리 누나는 아무래도 출가 외인이라 친정에 자주 못 오니까 말이야. 나도 일 다니고 주말밖에 시간 없는데 쉬어야 살지. 정 마음에 걸리면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주중에 지내. 난 상관없으니까. 남편이 저보고 딸처럼 하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 하시는 양반인데 아들만 당신한테 잘하면 되지 굳이 저한테 딸 노릇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예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은 제가 예쁜 짓을 해야 어머니에게 예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도 수시로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혼자 계시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러는데 진짜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는 거 아니니 몇 번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니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모시고 산다 어쩐다 말하길래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들이라고 부모 꼭 모시라는 법 없는 거 몰라? 오히려 딸이 더 편할 수도 있지. 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싫으냐? 싫다기보단 불편한 거지. 뭐 지금 당장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부담이야. 막말로 당신 우리 엄마 아프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 수 있어? 아니잖아. 나도 일하게 되면 내 할 일 하느라 바쁠 텐데 당신이 어머니 밥 해주고 모실 거면 같이 살든가.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네요. 시모 본인도 예전에 자기 시어머니 신혼 때 모시고 살면서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제 앞에서 시부욕을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도 그렇지만 시모 본인도 은근 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며 제사며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온갖 날이란 날은 다 챙겼습니다. 늘 제가 시댁에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는 한 번도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을 시모 입에서건 남편 입에서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이 마치 1등 신랑감이라도 되는 양 남편 잘 얻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너는 참 남편 잘 얻었다. 저렇게 듬직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참, 할 수만 있다면 모르고 싶은 맘도 모르고 저런 속없는 말을 하십니다. 마지못해 맞장구 쳐주느라 한마디 하면 네, 남편이 그래도 설거지도 도와주고 요즘엔 전보다 나아요. 제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가끔은 빨래도 돌려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럽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어머 얘, 밖에서 일하기도 힘들 텐데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게 하지 마라.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웠어? 어머니, 저도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새벽까지 일하고 오면 힘들어서 꼼짝도 하기 싫어요. 아빠한테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어쨌든 네가 할 일은 우리 아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 네 친정부모는 왜 우리 아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일해서 돈은 많이 버니?
저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은 예산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 오시면 당최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저녁에 출근할 때쯤 되어 찾아오셔서는 일 나가느라 정신없는 저한테 남편 저녁밥은 챙겨놓은 거냐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내 물건 뒤지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고요. 너는 돈 없다고 노래 부르는 애가 왜 그리 사치가 심하냐? 이건 뭐야? 웬 옷이 이리 많아? 이 화장품은 다 뭐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하시며 제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기도 하셨고요.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함부로 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니. 제 돈으로 화장품 하나 못 사나요? 하고 한마디 하면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길래 그걸 우리 아들 돈하고 비교를 하니?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네 용돈으로나 쓰겠지. 이러십니다. 그때마다 솔직히 기분 더러웠지만 남편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싸우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없었고 저는 아빠에게 잠시 들렀다가 출근하기 전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막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온 제 얼굴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넌 시어미가 왔는데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있니? 얘기 좀 하자.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왔다. 대뜸 12조로 말을 하는데 옆에서 시누이도 피곤한 기색으로 절 보더니 옳게 우리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심호를 거들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어제 새벽에 퇴근하고 오늘 아빠한테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이고, 너 그 몰골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우리 아들 배웅이나 제대로 했니? 아니, 아침밥은 챙겨준 거야? 하고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몸은 힘들고 머리까지 지끈거리는데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3시간만 자고 또 출근해야 해서요. 급하다는 게 뭔지 얼른 말씀하시고 가주셨으면 해요. 그래, 우리 여기 찾아온 이유는 말하고 가야겠구나. 현수한테 들었는데 너 월급이 200이 넘는다며? 세상에, 어쩜 여우같이 그런 말은 쏙 빼고 안 했니? 내가 그 말을 두고 얼마나 웃기던지. 내 아들이 너한테 벌어다 주는데 네가 돈 필요한 이유가 뭐야? 용돈벌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너 그 돈 벌어서 네 친정아빠 병원비 대준다며?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너 앞으로 그 돈 친정에 갖다 주지 마라. 오늘 그 말하려고 왔다. 네? 제가 버는 돈인데 그걸 왜 어머니가 간섭하세요? 친정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일이에요. 밤에 하는 일이라 앞으로 계속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말 제가 들을 이유는 없어요. 출가 외인이라뇨?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예, 너 우리 아들이 혼자 버는 돈으로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아들 혼자 우리 집 용돈에 대출금에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근데 너는 버는 돈을 전부 친정에 갖다 바쳐? 안 될 말이지. 아니요, 어머니. 저 그동안 딸랑 50만 원씩 받고 살았고요. 우리 집 생활비로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제가 버는 제 돈이에요. 친정에 보태주는 것도 제 마음이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50만 원이 적다는 거냐? 그 돈은 돈 아니냐 이 말이야. 너 네 시누이가 힘들게 사는 거 알지? 앞으로 친정에 주는 돈 없애든지 줄이든지 하고 우리 현숙이네 돈 좀 붙여라. 한 100만 원씩만 주면 딱 좋을 것 같구나. 솔직히 네가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그리 필요하니? 기왕에 고생하는 거 네 친정해 줄 거면 우리 현숙이네를 좀 도와줘라. 난데없이 시누이가 어려우니 돈을 보태라는 말을 듣고 슬슬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것도 100만 원이 나요.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바보같이 집에서 돈 같지도 않은 돈을
전업주부 노릇하고 친정부모 돕겠다고 일하는 며느리한테 그 돈을 내놓으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저희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어머니가 매번 뜯어가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시어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뭐? 누가 뭘 뜯어가? 이러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볼 거 하나 없는 친정부모에 별 볼 일 없는 거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살았으면 당연히 너도 네 도리를 해야지. 하시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욕되게 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화가 나 저도 소리 지르며 나가라 했습니다. 잘난 아드님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거 제가 돈 모은 걸로 겨우 집 얻은 건 아시나요? 막말로 이 집 전세금 빼면 어머니 아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할 말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렇게 잘난 아들 어머니가 데리고 사시고요.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싸대기를 날리신 겁니다. 순간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시어머니 쳐다보니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고 달려들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악을 질렀고요. 그나마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뺨까지 맞아서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길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싸대기 맞았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면서 때렸어. 당신 누나한테 내가 번 돈 주라고 하시더라? 내가 당신네 집안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나랑 이혼하던지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둘 중에 선택해. 하고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식구들 편을 들어주더군요.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사과해. 얘기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더구먼.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이 돈 번다고 그 돈 친정에 다 갖다 드리는 거 그건 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나는 더 이상 당신네 집에 호구 잡혀 살 생각이 없어졌어. 이혼하자. 이혼?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아? 편하게 사니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나 오늘 당신 엄마한테 뺨 맞은 거 그대로 안 넘어가. 고소하고 이혼소장 접수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뺨 한 번 맞은 게 뭐가 대수라고. 야, 네 맘대로 해라. 이혼이든 뭐든 네 맘대로 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일 그냥 넘기지 못했고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폭행한 거 진단서 끊어서 폭행으로 고소해버렸어요. 이혼소송 할 거라 하니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겠다고 사정하길래 폭행건만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되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숙려기간도 한 달만 주더군요. 전셋집 다 정리하고 남편은 빈손으로 자기 집만 챙겨 들고 나갔고요. 저도 제가 해온 돈 빼서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왔고요. 결혼 생활 정리했지만 한동안 화병인지 우울증인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엄마가 이제 나를 챙기라고 하셔서 밤에 나가는 일을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계발서를 읽고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취직할 생각만 하다가 제 사업을 하겠다 맘먹었던 게 그때였습니다.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다가 제 대학 때 전공을 살려 앱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개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하다 보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 건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새벽까지 뼈 빠지게 일해 한 달에 겨우 200을 벌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200도 쉽게 벌더군요. 말이 쉽지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밤을 새가며 뼈를 갈아 넣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든 쉽게 얻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돈이 저한테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빠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저는 아파트를 사서 독립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게 바로 저였어요. 이혼이 뭐랄까 삶의 동기부여가 돼서 저를 몰아붙였던 거고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때인가?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시댁이지만 지들끼리는 잘 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소식을 들어보니까 시누이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는데 담보대출까지 잡힌 아파트 대출을 갚지 못해 월세를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소식 듣고 나서 얼마 후에 저한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니? 저는 할 말 없는데 전화를 하시죠? 그런데 뭐 결혼했을 때 내가 가입했던 남편 보험이 있다나요? 그게 계약자가 저라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알았다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살던 동네더라고요. 제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 카페 안에 시모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보는 겁니다. 아마 놀랐던가 봐요. 왜냐면 제가 끌고 나간 차가 벤츠였거든요. 세련되고 예뻐진 모습에 또 놀랐을 테죠?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뭔 얘기를 하려고 불렀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보험이고 뭐고 그건 핑계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뭔 말을 하려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자리에 앉았더니 시모가 한참을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바쁜 사람이에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시죠. 그래, 딱 30분만 시간 내주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하마. 저기,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하시길래 딱 감이 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혼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겠어요? 저 이제 돈도 잘 벌어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뭐? 예. 너는 네 남편이 바람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이혼하고 너 혼자 잘 살면 그만이니? 암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니들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 내가 느낀 바도 있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말이야. 자, 이거 받아라. 내가 너 결혼할 때 예물 하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이거 하나 해왔어. 어머니가 내미는 건 알이 하나 박힌 금반지였습니다. 지난 거 잊고 내가 이번에 죽은 듯이 살 테니 우리 현수랑 다시 합쳐라. 너 만나는 사람 결혼 생각 있는 거 아니잖아. 그쯤에서 정리하고. 무슨 소리 하나 계속 듣고 있었더니 점입 가경이더라고요. 더 들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하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그대로 받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쓰레기통을 뒤져 반지를 찾아서는 벌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마 예전 성질대로라면 전 머리채가 잡혔겠죠? 어머니, 잘 들으세요. 어디서 제가 돈 잘 번다는 소리 듣고 오셨나 본데 저도 그대 거지됐다는 소식 다 들었거든요. 전 남편이랑 저랑은 딱 이거예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이런 관계요. 잘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할 말 없으면 전 갑니다. 시모도 눈치는 있으니 제 표정을 보고 더 말은 못하고 우물쭈물 하길래 할 말 다 했으면 간다고 했죠? 저는 그대로 고개만 까딱하고 차에 탔습니다. 힐끗 보니 시모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얼마나 속이 부글거릴지 아마 그날 그 성질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지 아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알더니 결국 저랑 헤어지고 집안 망하고 이제와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한 거잖아요. 대단한 복수는 아니지만 내가 잘된 걸 보여준 것만으로 뭔가 통쾌했습니다. 저렇게 비굴하게 굴 거면서 예전에 저한테는 자기 아들이 번 돈으로 제가 편하게 산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 건지
한참 혼자 웃다가 시원하게 맥주 한 캔 하고 잤네요. 저도 참 남의 불행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솔직히 제가 당하고 산 거 생각하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딱 그날만 웃고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지금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사는 제 삶에 만족하고 삽니다. 처음 말씀드렸듯 이혼할 때 힘든 상황이었지만 노력으로 경제적 자유도 이뤄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혼하면 잘 살 거라는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시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잘 대비하시고 성공적인 이혼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참고하시고 그냥 이런 시어머니도 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하며 위안 삼으시길 바라며 혹시 저희 시모와 비슷하다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집안에서 탈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